네, 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자유기업 사회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나라가 빼앗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유는 개인이 해야 하고 운영 또한 소유자의 몫이다. 이런 기독교 정신을 대표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공적인 부분도 미국에서는 모두 다 개인이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의 그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는 그 민간 전기회사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 전기값이 엄청나게 치솟아서 그 한 달에 한 몇천만 원의 그 전기세 요금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력의 뭐 민영화, 의료 민영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그 미국처럼 모든 걸 민영화하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부자인 사람이나 더 부자가 될 사람이나 아니면 중간에서 뭐 부자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 상관없어요. 민영화가 돼도. 하지만 사회의 음지에 있는 그 소외계층들 있죠.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전기, 물, 살아가야 될 집, 기본적인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 돼요.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 영국에서도 공리주의라는 그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은 그게 행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리주의라는 게 나왔는데 고아원이라든지 그 노인들이 머무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사실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가 세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갈등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멈추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패권국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에요. 네. 뭐 패권국가 얘기를 뭐 들어가면 옛날에 그 로마 시대서부터 쭉 패권국가의 역사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갖고 패권국가를 가졌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옮겨졌는데 사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을 때 패권국가는 큰 트러블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이 세계대전 1차, 2차 하면서 완전히 이제 재정적으로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참 영국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미국한테 이양했기 때문에 영국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패권 국가를 위협했던 일본을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이 무슨 미국을 위협했겠습니까? 근데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렇게 일본을 밥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은 결코 중국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특성이 2인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그게 미국의 숙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반도체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다가 고급 기술의 반도체를 주지 말자고 하는 뭐 치포 동맹, 예. 대만,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미국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중국은 고립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원했던 그 중국의 그림은 저가의 제품을 싼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하나의 그냥 인건비 싼 공장? 이런 개념으로의 역할을 중국이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되나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그 구로공단 이런 데서 미식 놀리면서 그 섬유 수출하고 이랬던 그 노동자들이 올려달라, 처우를 개선해달라 그러면서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그런 바늘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불과 한 3, 40년 만에 중국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돼 있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저가의 제품만을 생산해 갖고는 그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고부가 가치를 생산을 해야 이익도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아니죠. 예.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의 대체제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막 베트남도 저희 노예처럼 열심히 제품 중국보다 싸게 만들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베트남도 그게 약하고 뭐 인도도 그게 약하고 물론 많이 이제 분산시키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만 믿고 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가 좋죠.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가공무역을 해서 수출하던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던 우리는 수출밖에 없습니다. 수출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생명줄인 거죠. 왜? 달러를 벌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돈을 번다 그러는데 달러를 번다는 말 사실은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낯설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달러를 벌어야 돼요. 뭐 에너지, 석유, 수입하는 물건 이런 것들 다 뭐로 결제합니까? 네, 달러로 결제합니다. 원화로 달러를 바꿔서 결제하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거죠. 그냥 원화만 딱 내밀면 걔들이 결제 안 해줍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까지 이렇게 왔지만 그 힘은 수출이거든요. 무역수지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죠. 그다음에 경상수지도 적자로 들어섰죠.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제 내려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동안 그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인데 그 반도체도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 디램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한 점유율 한 70%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생산국인데 이게 진짜 반도체 강국일까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그냥 공장이에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생산하는 분야가 있고 지금 핵심적인 반도체 설계라든지 코어의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 이런 건 다 미국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위탁 생산은 어디다 하냐면 대만의 TSMC에다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삼성전자한테도 일부를 주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산력을 다 갖고 있는 쪽은 언제든지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애플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들잖아요. 내가 애플 CEO다. 그럼 누구한테 핵심 반도체 칩을 설계한 다음에 주겠습니까? 당연히 TSMC한테 주죠. TSMC는 핸드폰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고객이 의뢰한 반도체 설계에 따라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시가총액으로 TSMC가 더 많이 나갈까요? 삼성전자가 많이 나갈까요? 당연히 TSMC가 더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장으로 세계에다 이름을 날린 건 D램 정도인데, 이 D램이라는 게 반도체 입장에서는 진짜 싼 제품, 고부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부가치라는 거죠. D램을 생산하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흑자로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오고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칩이 많이 안 팔리는 거예요, 예전보다.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출량도 줄고 이익률도 줄고. 그러니까 바로 무역수지 적자라고 경제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력이 강한 경제입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미국도 그렇게 체력이 강한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그러니까 국가 채무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채무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빚을 내면은 너의 능력으로는 빚을 더 줄 수가 없어. 미국은 그거를 이미 넘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는 거를 의회에서 매번 요청을 합니다. 민주당 정부건 공화당 정부건 똑같아요. 집권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늘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5천원 늘려주세요. 2억으로 늘려주세요. 계속 늘려야 돼요. 근데 미국의 진짜 경제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걸 실패하잖아요. 부도가 납니다. 근데 그거 왜 놓치겠어?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하원을 누가 장악했냐, 상원을 누가 장악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근데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빨리 부채 한도를 늘려야죠. 그래야 뭐 자기네들 정책을 쓸 수 있잖아요. 돈도 투입을 하고 막말로 뭐 공무원 월급도 다 빚내서 주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 미국이 하나가 한도 못 늘리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 죽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네. 그게 정치라는 거죠. 해주더라도 되게 어렵게 해주고 해주고 난 다음에 상대편 데미지를 입히고 이게 뭐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마이너스를 뭐 무한대로 내서 한도를 뚫고 뚫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해갖고 만드는 그런 행위. 미국이 언제까지 그 무한대 마이너스를 계속 한도를 늘려가면서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거 이거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미국이 부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빵 터진다. 그럼 전 세계는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한테 너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너희도 부채를 계속해서 올려야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의 경제가 되게 위험한 게 이런 부채의 경제 그리고 빚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래의 빚을 쫙쫙 끌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특수를 맞아서 미국이 다시 살아난 거지. 미국이 만약에 이 버블이 꺼졌을 때 패권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몰라요. 그럼 달러와 기축통화의 그 위치가 무너질 수도 있고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미국의 입장에서 두려운 건 그거예요. 내가 한도를 무한대로 늘리는 걸 전 세계에서 동의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의 대항마가 생기면 얘네들이 딴지를 걸 거 아니에요. 너희들만 왜 무한대로 늘려? 나도 무한대로 늘릴게 뭐 이런다든지. 그 입장에서 나만 지금 해오던 일을 자꾸 누가 따라하려고 하는 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나쁜 짓도 혼자 하면은 넘어가지만 얘도 하고 하면 이건 자기도 나중에 못할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거시경제를 미국 중심으로 보고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봐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망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미국의 국민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고용은 잘 되고 있는지, 먹고는 잘 살고 있는지, 불만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정책은 바뀝니다. 그 바뀌는 정책에 우리는 낙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동안은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의 대항마로 올라오다가 무너질 거고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달러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이 프리미엄이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예. 그거를 예전에는 유지하려고 미국이 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전쟁이 나면 개입해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비가 원래 많이 듭니다.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 중에서 승리한 전쟁이 있나요?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미국이 승리국이지만 뭐 혼자 해서 이겼나요? 연합국의 멤버가 참 구성이 좋았죠. 뭐 소련, 미국, 영국 구성이 좋았어요. 보세요. 한국전쟁. 이겼나요? 비겼어요. 소련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진 거 아니에요. 베트남 전쟁. 미국이 이겼나요? 졌어요. 심지어는 완패했어요. 이라크 전쟁. 이겼나요? 예, 후세인 잡아 죽였지만 결국 이라크 전쟁 돈만 쓰고 큰 소득이 있나요?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를 가지고 쥐락펴락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장악한 게 이제 금융이잖아요. 금보리제를 없애버리고 달러를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환율을 변동환율로 한다. 와,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러 무한대로 찍어내는 거를 전 세계가 다 오케이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는 금 1온스인가가 35달러에 고정시켜놨어요. 패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리를 받으려고 해요. 왜? 워낙에 가진 게 많아. 땅 넓지, 자원 많지, 모든 게 다 좋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막
굵직굵직한 깡패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자질구레한 그런 동네 양아치 짓은 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미국이 멋진 깡패가 되려고 할까요? 힘들어지면 양아치도 할 수 있어요. 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멋진 깡패 역할을 할 거고요. 만약에 힘들어지면 점점 쪼잔해지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은 절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그 이외의 국가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도 자국의 이익일 때 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미국 뒤에서 전쟁 물자만 제공해 주지 결코 미군 파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 나라 점령하면 뭐예요? 그 나라의 테러 조직들이나 이런 조직하고 싸우다 보면 자국 군인들 죽고 그걸 미국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전투에서는 미국이 이기지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는 거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게 조절해 주는 방법을 또 미국이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참 바보짓을 한 거죠. 근데 푸틴은 왜 그랬을까요?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EU에 가입을 하거나 나토에 가입하면 정말 낭떠러지에 몰리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로 간다 아니면은 뭐 진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세계 경제가 원바디로 돌아가려면 전 세계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원유나 에너지 공급도 원활하고 세계 무역이라는 그 혈액이 돌아가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암세포 같은 종기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세계 무역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결코 지금 좋은 시그널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은이었습니다.